Lady Time, Monthly Visitor, On the Rag. 왜 뜬금없이 영어를 쏟아내냐 하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 여성들은 경험한다는 그날, 마법에 걸린 날을 표현하는 영어 표현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만 쉬쉬하는 게 아니었네요. 아니, 생리, 월경 이렇게 대놓고 시원하게는 말할 수 없는 걸까요? 브랜드를 찾아 떠나는 설레는 여정 피크닉. 오늘은 피땀으로 특별한 생리대를 만드는 한 기업의 이야기, 따뜻한 히든 스토리를 전합니다. 지난 2019년 겨울 유한 킴벌리 앞으로 한 특수교사가 보낸 이메일이 날아왔는데요. 대형마트에서 판촉용으로 파는 샘플 생리대를 받을 수 있냐는 요청이었죠. 유한 킴벌리 담당자는 메일을 보낸 교사에게 전화를 했고 비로소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발달장애, 지적장애 아동들에게는 생리대를 교체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에요. 실제 제품을 활용해 반복적으로 교육한다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유한 킴벌리는 이 목소리를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샘플 생리대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는데요. 곧장 한국보건교사회와 논의에 들어갔죠. 그리고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민 끝에 탄생한 결과물. 처음 생리 팬티가 2020년 8월 세상에 나왔습니다. 방수 처리를 한 생리용 미생 팬티 안쪽에 생리대 패드와 날개를 부착하는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디자인을 넣어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죠. 이 제품의 탄생은 발달장애 아동의 생리교육에서 비롯됐지만 훌륭한 아이템의 쓸모 있음은 꽤 무궁무진했죠. 학생들은 우리가 당연히 생리대 붙이는 일은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처음 생리를 경험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할 때 보면 의외로 거꾸로 붙이거나 또는 이상하게 해서 와서 팬티에 혈액이 묻거나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용 교구 생리 팬티를 이용해서 학생들과 직접 실습을 하고 생리대 붙이는 연습을 해보면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아주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생리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의 처음은 서툴죠. 추경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제품은 쓸모가 있었던 겁니다. 3년 전 개발 당시 이 제품은 원가나 물량 등을 고려해서 중국 OEM 방식으로 생산했는데요. 최근 리뉴얼된 처음 생리 팬티는 유기농 순면으로 국내에서 생산됐다고 하네요. 냉정히 말해 여전히 수익을 내는 효자 품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제품을 3년째 생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월경은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신체 증상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건 없건 돈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누구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리할 수 있는 권리, 보편적인 월경권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제품을 설명을 해야 되고 뭔가 굉장히 특별한 제품이다 보니까 보자마자 소비자들이 바로바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 판매가 급증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목적에서는 다소 벗어나는 제품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보편타당한 월경권, 그 권리를 위해서 지속해서 제품을 유지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눈에 바로 딱 들어오는 직관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 처음 생리 팬티는 현재 전 세계 140개 국가에서 특허 출원 중이라고 하네요. 유한 킴벌리가 또 하나 특별한 도전에 나섰는데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쓰는 제품도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시각장애인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하는 건 꽤 수고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여정입니다. 유한 킴벌리는 시각장애인이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생리용품을 내놨는데요. 단번에 불편함이 해소될 줄 알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를 또 만났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점자를 읽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편견이었던 거죠.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후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전문적으로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죠. 또 하나는 점자로 제품의 제한된 면적에 담을 수 있는 정보가 대단히 적다는 겁니다. 가령 생리대의 경우 제품 자체에 대한 설명 못지않게 이것이 중형인지 대형인지 날개형인지 슬림형인지 이런 세심한 정보가 필요하죠. 물론 유기농인지 아닌지도 중요하고요. 유한 킴벌리는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음성 변환 모드를 탑재했는데요. 제품 패키지 윗면에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제품과 관련된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5월에 이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다고 하네요. 마치 음성 지원이 가능한 QR이 최적의 대안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유한 킴벌리 담당 마케터들의 고민은 여전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었고요. 저도 사실 이제 이게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회사에서 과외 시간을 내가지고 하는 활동이거든요. QR을 하기 위해서 저희 IT 부서에도 사실 과외로 좀 협조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고
심지어 IT 부서조차도 이제 QR이나 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제조사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을 어드밴스 시키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고요. 저희는 사실 이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노력들이 저희가 완벽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노력들이 지속됨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 협회나 사회의 관심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조금 더 완벽해지는 과정에 시작을 하고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Product Inclusion, 포용의 제품. 요즘 제조기업의 화두입니다. 일회성으로 사회적 약자의 이미지를 도구로 활용하는 건 물론 질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회 속에서 배제되어 있는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그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 개발에 나선다면 곧 남들이 하지 않은 특별한 무언가를 세상에 내놓을 수도 있겠죠. 신체적, 정신적 장애 여부, 빈부격차와 관계없이 누구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리할 수 있는 권리. 월경권을 위해 지난 10년을 달려오면서 요한 킴벌리는 세상에 없던 무엇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모두를 위한 제품을 만들면 그게 곧 세상을 놀랄만하게 하죠. 포용적 제품이 수도 없이 쏟아지길, 그래서 제가 발굴할 히든 스토리가 더 끊임없이 많아지길 하는 바람입니다. 의미 있는 도전도 왜 혼자 하면 외롭잖아요. 뜻을 같이 하는 기업들이 모여서 시장의 판을 키우고 그렇게 세상에 나온 의미 있고 특별한 제품에 소비자인 우리가 가치 있는 지출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브랜드를 찾아 떠나는 설레는 여정, 다음에도 또 훈훈한 히든 스토리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만나요.